이제 이번에는 그 AI, 인공지능의 그 능력과 그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AI의 미래 생각하는 기계, 이 책의 중점 내용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인간과 그 인공지능의 차이를 뭐 계산은 잘 하는데, 인간과의 굳이 차이라면 정말 시키지 않은 일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가. 보통 창의력은 인간만이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이 저자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세돌 바둑 보셨잖아요. 이미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그 수만 가지의 기보를 다 학습을 해서 스스로 새로운 바둑 기보를 만들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기사도 작성합니다. 여러분 그 로봇이 기사 작성했던 그 것들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보면 이게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번역, 통번역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또 구매 패턴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나도 모르는 나의 성격, 취향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봇 인공지능이 시를 쓴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시가 또 소설도 써요. 얼마 전에 제 그 뉴스인가 보니까 일본에서 그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거의 그 당선작 수준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그 창의력,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미 AI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정말 의식이라는 게 어떤 감정과 윤리와 판단 능력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제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곧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적 책임감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미성년이 성인이 되고 아기가 어른이 되는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그 미성년자는 스스로 판단 능력이 낮다고 생각해서 보호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법적인 권리나 이런 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기계가 그런 의식과 그런 판별 능력, 윤리적 능력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미 1940년대에 이런 과학 분야의 선구자들이 이런 걸 예측을 했어요. 이미 1942년에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아마 이 사람이 작가일 겁니다. 작가. 그 미래 공상 SF를 쓰는, 소설 쓰는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로봇 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1942년에. 앞으로 미래 사회는 로봇이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라고 보니까 로봇법입니다. 아시모프가 만든 로봇법. 로봇은 사람을 해치면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2조. 로봇은 위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이 내리는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3번째,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위의 1, 2항의 내용과 충돌되지 않을 때만 그렇다. 다시 말해서 인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로봇법이 이미 1942년에 나왔고요. 2010년, 비록 최근이잖아요. 2010년 최근에는 영국의
공학자연과학연구위원회에서 만든 로봇 연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또 5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도 뭐 한 가지 소개를 해보면 책임 있는 주체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다. 로봇은 기존의 법률과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 정도. 이것도 의도는 뭐겠어요? 인간이 우선돼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또 로봇마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지정해야 된다. 로봇이 지 마음대로 혼자 내버려 두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바로 최근이죠. 2016년에는요. 이제 그 인공지능 연구와 실행의 맨 앞에 가 있는 그룹들, 구글,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그 대표들이 모여서 AI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AI를 활용해서 지금 기업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이제 그 비판들이 나오니까 AI의 파트너십이다. 서로 어떻게 잘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활동 원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AI와 관련한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게 뭐예요? AI를 통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급속하게 없어진다 할지 사회적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긴다 할지 뭐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같이 토론해서 답을 찾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물러선 거죠. 또 그 AI가 가져다 줄 이익을 극대화하고 대신 그에 대한 잠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호, 또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뭐 국제 조약과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 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점점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겁니다. 지금 벌써 일자리가 막 그 기계 자동화 장치로 지금 엄청나게 실업자들이 쏟아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바로 당면 과제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이해상충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이고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